당신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 성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꿈을 가진 누군가는 이미 그것을 손에 넣고 있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말이다. 차이가 뭔지 아는가? 그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한다. 이미 부자인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 당신은 증거를 보고 나서야 믿으려고 한다. 그들은 믿고 나서 증거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오늘부터 당신도 이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20년간 500명이 넘는 백만장자들을 연구해서 발견한 단 하나의 진실을 말이다. 외부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라. 내면을 먼저 바꿔라. 당신이 누구라고 믿는가? 그것이 당신이 받게 될 모든 것을 결정한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정확히 보여주겠다. 번호 1. 정체성과 자아개념.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거울을 보라. 그 속의 사람이 누구인가? 성공을 꿈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성공한 사람인가? 이 차이가 당신의 인생을 가른다. 20년 동안 500명이 넘는 백만장자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전부터 이미 부자였다. 성공하기 전부터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다. 인정받기 전부터 이미 가치 있는 사람이었다. 카네기는 철강 제국을 세우기 전부터 제국의 황제처럼 생각했다. 에디슨은 첫 번째 발명품을 만들기 전부터 세상을 바꿀 발명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포드는 자동차 한 대를 팔기 전부터 산업을 혁신할 비전가로 자신을 보았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외부의 증명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승진을 받고 나서야 리더라고 느끼는가? 돈을 벌고 나서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가? 누군가 당신을 인정해주고 나서야 가치 있다고 여기는가?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을 가르는 선이다. 평범한 사람은 증거를 보고 나서 믿는다. 위대한 사람은 믿고 나서 증거를 만든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환경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과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다. 부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걷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결정하는가? 성공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는가? 이것은 연기가 아니다. 가면을 쓰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진실을 꺼내는 것이다. 모든 사람 안에는 위대함이 잠들어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깨우기 전에 죽는다는 것이다. 당신은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언제까지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릴 것인가? 언제까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릴 것인가? 완벽한 순간은 없다. 완벽한 조건도 없다. 있는 것은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원하는 정체성을 살 수 있다. 외부의 증거가 없어도 말이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말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정체성은 조용한 존엄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큰 소리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다. 그냥 그것이 되면 된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성공한 사람이다. 부자는 부자라고 증명하지 않는다. 그냥 부자다. 리더는 리더십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냥 리더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힘이다. 당신이 내면으로 누구인지가 외면으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결정한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한다. 세상은 거울이다. 당신의 내면 정체성을 반영할 뿐이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신은 누가 될 것인가? 번호 2. 잠재의식의 힘과 내면 대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당신이 의식하든 하지 않든 말이다. 이 내면의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운이 없어. 이런 말들이 하루 종일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성공할 운명이다. 이런 말들이 울리고 있는가? 당신의 잠재의식은 판사가 아니다. 검열관도 아니다. 잠재의식은 충실한 종이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모든 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가난해라고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알겠습니다. 가난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나는 운이 없어라고 말하면 알겠습니다. 불운을 지속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한다. 잠재의식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는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반복되는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파괴하는 말을 반복하는가? 왜 자신을 제한하는 믿음을 강화하는가? 습관이다. 무의식적인 습관이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들이 당신의 기본 프로그램이 되었다. 너는 안 돼. 너는 특별하지 않아. 꿈꾸지 마. 이런 말들이 당신의 내면 대화가 되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바꿀 수 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15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때 당신의 마음은 가장 수용적이 된다. 의식적인 저항이 약해진다. 비판적 사고가 잠든다. 바로 이 시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심어야 한다. 눈을 감고 상상하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이룬 자신을 보라. 성공한 모습, 부유한 모습, 사랑받는 모습, 존경받는 모습. 단순히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느껴야 한다. 그 성공의 감정을 맛봐야 한다. 그 자유의 느낌을 경험해야 한다. 잠재의식은 감정의 언어를 이해한다.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뜨거운 감정을 받아들인다. 매일 밤 이 의식을 반복하라. 새로운 정체성의 감정으로 잠들라. 성공한 사람의 마음으로 꿈을 꾸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감정을 유지하라. 하루 종일 그 새로운 자아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거짓말 같을 것이다. 당신의 현실과 맞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다. 모든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계속하라. 매일 밤, 매일 아침 반복하라. 21일, 30일, 60일 계속하라.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새로운 생각이 자연스러워진다. 성공한 사람의 관점이 당신의 기본 관점이 된다. 그때부터 외부 현실이 바뀌기 시작한다.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상황들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과학이다. 당신의 내면 대화가 바뀌면 당신의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 결과가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모든 것은 내면 대화에서 시작된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가?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오늘부터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라. 성공의 언어를 말하라. 풍요의 단어를 반복하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번호 3. 나폴레온 힐의 가르침. 믿음이 먼저다. 결과는 나중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생 실패를 반복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 먼저 결과를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한다. 먼저 돈을 벌고 나서 부자라고 느끼려고 한다. 먼저 성공하고 나서 자신감을 가지려고 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주는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먼저 믿어야 받는다. 먼저 되어야 한다. 먼저 느껴야 경험한다. 500명이 넘는 백만장자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 번째 성공을 이루기 전부터 이미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카네기는 첫 공장을 짓기 전부터 이미 철강 왕이라고 믿었다. 록펠러는 첫 유전을 발견하기 전부터 이미 석유 제국의 황제라고 확신했다. 에디슨은 첫 발명을 하기 전부터 이미 세상을 바꿀 발명가라고 여겼다. 그들은 증거가 없는데도 믿었다. 보장이 없는데도 확신했다. 남들이 의심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 믿음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다.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는 능력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이는 힘이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실패를 믿고 있는가? 부족함을 믿고 있는가? 한계를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된다. 성공을 믿고 있는가? 풍요를 믿고 있는가? 가능성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경험이 된다. 믿음은 중립적이지 않다. 믿음은 창조적인 힘이다. 당신이 믿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느끼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그 목표를 이미 이룬 사람처럼 생각하라. 이미 이룬 사람처럼 느껴라. 이미 이룬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진정한 자기암시다. 나는 부자가 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라. 나는 성공하겠다고 하지 마라.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라.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선언하라. 처음에는 거짓말 같을 것이다. 당신의 현실과 맞지 않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다. 상관없다. 계속하라. 진정한 자기 암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감정이 담긴 반복이다. 확신이 실린 선언이다. 열정이 넘치는 믿음이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선언하라.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으로 말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상상하라. 성공한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그 감정을 맛보라. 그 현실을 경험하라. 21일만 이것을 반복해보라.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왜 21일인가?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믿음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의하라. 21일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말라. 한 번도 포기하지 말라. 한 번도 예전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라. 믿음은 절반으로 할 수 없다. 반쪽짜리 확신은 없다. 완전히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번호사, 외적 변화를 이끄는 내적 변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세상은 고정된 현실이 아니다. 세상은 당신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다. 한 사람은 기회를 본다. 다른 한 사람은 장애물을 본다. 무엇이 다른가? 상황이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다르다. 가난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부족함을 본다. 부자는 같은 곳에서 풍요를 본다.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문제를 찾는다. 성공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세상이 다른 게 아니다. 보는 눈이 다른 것이다.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의식 상태를 반영한다. 당신이 내면으로 무엇인지가 외면으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결정한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과학적 사실이다. 당신이 실패를 예상하면 실패의 증거를 찾는다. 당신이 성공을 확신하면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다. 뇌는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현실로 만든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다.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인다. 반대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한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성공의 믿음인가? 실패의 믿음인가? 풍요의 믿음인가? 결핍의 믿음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환경이 운명을 정한다고 믿는다.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생각이다. 미래가 과거를 결정한다. 당신이 미래에 대해 가진 비전이 현재의 경험을 만든다. 만약 당신이 5년 후 성공한 모습을 확신한다면 지금부터 성공의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만약 당신이 미래의 부자가 될 것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돈을 버는 방법들이 나타난다. 왜 그럴까? 잠재의식은 시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지금이다. 당신이 미래를 확신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재의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 비전에 부합하는 기회를 포착하게 한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말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소용없다.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온몸으로 확신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상상력을 사용하라. 매일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라. 부자가 된 감정을 느껴라. 목표를 이룬 기쁨을 경험하라. 상상은 현실의 예행 연습이다. 마음속에서 먼저 경험하면 물리적 세계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성공적인 경기를 상상하는 것과 같다. 의사들이 수술 전에 완벽한 수술을 시뮬레이션하는 것과 같다. 당신도 성공을 시뮬레이션하라. 불을 연습하라. 행복을 리허설하라. 매일 15분씩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상상하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이룬 모습을 그려라. 단순히 보기만 하지 마라. 들어라. 느껴라. 맛보라. 만져라. 모든 감각을 동원하라. 21일 후 당신의 현실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번호, 감정적 자기 암시와 내면의 주파수. 당신의 마음은 라디오 송신기와 같다. 24시간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어떤 주파수를 보내고 있는가? 성공의 주파수인가? 실패의 주파수인가? 풍요의 주파수인가? 결핍의 주파수인가? 우주는 당신이 보내는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로 응답한다.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이다. 공명의 법칙이다. 같은 진동은 서로를 끌어당긴다. 같은 에너지는 서로를 강화한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의 주파수를 보낸다면 두려운 상황들이 당신에게 온다. 만약 당신이 사랑의 주파수를 보낸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모인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과학이다. 모든 생각은 진동이다. 모든 감정은 에너지다. 모든 믿음은 자기장이다. 당신이 나는 가난해라고 생각할 때 가난의 진동을 보낸다. 당신이 나는 부족해라고 느낄 때 부족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면 우주는 그 신호에 맞는 경험을 보내준다. 더 많은 가난을, 더 많은 부족함을. 반대로 당신이 나는 풍부하다고 확신할 때 풍요의 진동을 보낸다. 당신이 나는 가치 있다고 느낄 때 가치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그러면 우주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창조한다. 더 많은 풍요를, 더 많은 가치를.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주파수를 보내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당신이 FM 100을 듣고 싶다면 라디오를 FM 100에 맞춰야 한다. AM 500에 맞춰놓고 FM 100이 들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의 주파수에 맞춰야 한다. 부를 원한다면 부의 진동을 보내야 한다.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의 에너지를 발산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하는 주파수에 맞출 수 있는가? 감정을 바꿔라. 감정이 주파수를 결정한다.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 신호를 만든다. 당신은 성공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기대감인가? 두려움인가? 확신인가? 의심인가? 당신은 돈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풍요인가? 결핍인가? 감사인가? 원망인가? 이 감정들이 당신의 주파수를 결정한다. 만약 당신이 성공에 대해 두렵다면 실패의 주파수를 보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돈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면 가난의 신호를 발신하는 것이다. 감정을 바꿔야 한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몰라.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기쁨을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하라. 확신을 선택하라. 사랑을 선택하라. 하지만 나는 기뻐할 이유가 없어라고 말하지 마라. 이유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 감정은 선택이다. 반응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감정을 결정한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한다.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한다. 이것은 반응적인 삶이다. 피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선택한다. 상황과 상관없이 긍정적인 주파수를 유지한다. 왜 그럴까? 그들이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눈을 감고 성공한 감정을 느껴보라. 부자가 된 기쁨을 맛보라. 목표를 이룬 만족을 경험하라. 5분 동안 그 감정에 푹 빠져라. 온몸으로 느껴라.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다. 그것이 우주에 보내는 새로운 신호다. 매일 이것을 반복하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언제든지 가능할 때마다. 21일 후 당신의 현실이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지기 시작할 것이다. 번호 6.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도구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올바른 도구를 사용한다면 그 과정을 크게 가속화할 수 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기법들을 정확히 따라하라. 이것들은 수백 명의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한 방법들이다. 첫 번째 도구, 감정적 자기암시. 일반적인 자기암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감정 없는 말은 잠재의식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기암시는 감정이 실린 선언이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라.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라.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으로 선언하라.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단순히 말하지 마라. 느껴라. 그 성공의 감정을 온몸으로 경험하라. 나는 부자다. 그냥 발음하지 마라. 부의 감사함을 맛보라. 풍요의 기쁨을 느껴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기계적으로 반복하지 마라.
자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라. 최소 21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을 실행하라. 두 번째 도구, 밤의 시각화. 잠들기 전 15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완전히 열린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라. 깊게 호흡하라. 몸의 긴장을 풀어라. 그리고 상상하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이룬 모습을 그려라. 성공한 모습을 보라. 부유한 생활을 경험하라. 행복한 관계를 느껴라. 단순히 그림으로만 보지 마라. 영화처럼 생생하게 만들어라. 색깔을 넣어라. 소리를 들어라. 향기를 맡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이다. 그 성공의 기쁨을 진짜처럼 느껴라. 그 만족감에 푹 빠져라. 이 상상 속에서 잠들어라. 성공한 사람의 꿈을 꾸어라. 세 번째 도구, 정체성 연기. 이것은 연기가 아니다. 연습이다. 새로운 자아를 연습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걷는가? 똑바로 자신감 있게 걷는다. 당신도 그렇게 걸어라. 부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한다. 당신도 그렇게 말하라. 리더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빠르고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가짜 같을 것이다. 상관없다. 계속하라.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반복이 습관을 만든다. 습관이 정체성을 만든다. 네 번째 도구, 환경 재구성. 당신의 환경이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만들어라. 성공한 사람의 책을 읽어라.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위대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공부하라. 성공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 그들의 사고방식을 관찰하라. 그들의 습관을 배우라. 가능하다면 성공의 상징들을 주변에 두어라. 비싼 것일 필요는 없다. 당신의 목표를 상기시키는 것이면 충분하다. 다섯 번째 도구, 감사 실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할 일 세 가지를 떠올려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다. 오늘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눴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감사는 풍요의 주파수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 이 다섯 가지 도구를 매일 사용하라. 하나도 빠뜨리지 마라. 21일 동안 완벽하게 실행하라. 21일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번호 7. 믿기 전에 결과를 기다리는 오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아는가? 증거를 보고 나서 믿으려고 하는 것이다. 돈을 벌면 부자라고 느끼겠어. 성공하면 자신감을 가지겠어. 인정받으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겠어. 이런 사고방식이 평생 평범함에 머물게 만든다.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우주는 반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먼저 느껴야 받는다. 먼저 믿어야 본다. 먼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신비로운 원리가 아니다. 실용적인 현실이다. 당신이 부자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돈을 벌어도 다시 잃는다. 당신이 성공자라고 믿지 않는다면 성공해도 오래가지 않는다. 당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인정받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실제 사례들을 보라.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80%가 5년 안에 파산한다. 왜 그럴까? 돈은 있지만 부자의 정체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으로 자신을 본다. 일시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이 곧바로 몰락하는 경우를 본다. 왜 그럴까? 성과는 있지만 성공자의 마인드는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실패자로 자신을 여긴다. 외부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부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아니다. 순서가 틀렸다. 내부의 변화가 먼저 와야 한다. 그래야 외부의 변화가 지속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한다. 일단 성공하면 성공자처럼 느끼겠어. 이것은 불가능하다. 성공자처럼 느껴야 성공한다. 부자처럼 생각해야 부자가 된다. 가치 있다고 믿어야 가치 있는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믿음이 증거를 만든다. 확신이 현실을 창조한다. 모든 위대한 발명가들을 보라.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전에 이미 세상이 밝아질 것을 믿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띄우기 전에 이미 하늘을 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에게 증거가 있었나? 없었다. 보장이 있었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믿어야 한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 증거를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라. 다른 사람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라. 오늘부터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라. 지금부터 부자처럼 생각하라. 이 순간부터 가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현실이 따라올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외면 세계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경험을 만들기 때문이다.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는가? 기다리는 것이다. 언젠가라는 말은 절대와 같다. 나중에 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의미다. 지금 아니면 언제인가? 여기서 아니면 어디서인가? 오늘부터 새로운 정체성을 살아라. 증거가 없어도 믿어라. 보장이 없어도 확신하라. 그것이 평범함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번호 8. 침묵의 시험과 지속성.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는가? 변화를 시작한 지 2주에서 3주 사이다. 이 시기를 나는 침묵의 시험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정체성을 연습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반복했다. 성공한 모습을 상상했다. 부자의 감정을 느껴보았다. 하지만 아직 외부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다. 상황은 여전하다.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지 않았다. 이때 마음속에 의심이 스며든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나는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바뀌겠어? 이것이 바로 침묵의 시험이다. 외부의 증거 없이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순간이다. 90%의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한다. 역시 안 되네 라고 하며 예전 생활로 돌아간다. 하지만 10%의 사람들은 계속한다. 증거가 없어도 믿는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지속한다. 그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이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이다. 모든 변화에는 잠복기가 있다는 것을 안다. 농부를 보라. 씨앗을 심은 다음날 새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일주일 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않는다. 농부는 안다. 땅 밑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기다린다. 계속 물을 준다. 계속 돌본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새싹이 돋아난다. 그리고 빠르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정체성도 마찬가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믿어라. 조금만 더 지속하라. 임계점이 있다. 물이 99도까지는 여전히 물이다. 하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수증기로 변한다. 1도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다. 99일 동안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100일째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99일에 포기한다는 것이다. 임계점에 도달하기 직전에 멈춘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침묵의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이 있다. 첫째, 작은 변화들을 기록하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더 자신 있게 말했다. 평소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된다. 둘째, 과정 자체를 즐겨라. 결과만 기다리지 마라. 변화하는 과정 자체를 즐겨라. 새로운 자아를 연습하는 재미를 느껴라. 셋째,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라. 처음에 가졌던 열정을 다시 떠올려라. 꿈꿨던 미래를 다시 상상하라. 그 동기가 당신을 끝까지 이끌 것이다. 침묵의 시험은 선택받은 자들만의 관문이다. 이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다. 당신은 그 선택받은 자 중 하나가 될 것인가? 번호 9. 투영과 태도는 정체성의 통로.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당신의 모든 몸짓이 말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세가, 목소리가, 표정이, 에너지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것을 무언의 소통이라고 한다. 말보다 강력한 언어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 느낌이 다르다. 뭔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냥 다르다. 말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감이 있다. 실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입을 열기 전부터 이미 기운이 없다. 뭔가 위축되어 있다.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 차이가 뭔가? 내면의 정체성이다. 내면으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외면으로 어떻게 투영되느냐를 결정한다.
만약 당신이 내면으로 성공자라고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성공자의 자세를 취한다. 성공자의 목소리로 말한다. 성공자의 에너지를 발산한다. 반대로 당신이 내면으로 실패자라고 여긴다면 무의식적으로 실패자의 몸짓을 한다. 실패자의 어조로 말한다. 실패자의 분위기를 만든다. 이 모든 것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민감하게 포착한다. 그리고 그에 맞게 반응한다. 성공자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 사람들이 먼저 다가온다. 좋은 제안들이 들어온다. 실패자의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피한다. 기회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 이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자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가? 첫째, 자세를 바꿔라.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서는가? 똑바로, 당당하게 선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고개를 든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의식적으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하라. 자세가 바뀌면 기분이 바뀐다. 기분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둘째, 목소리를 바꿔라.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가? 명확하고 확신 있게 말한다. 빨리 말하지 않는다. 또박또박 침착하게 말한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목소리에 힘을 실어라. 확신을 담아라.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필요한 말은 또렷하게 하라. 셋째, 호흡을 바꿔라. 불안한 사람은 얕게 숨쉰다. 자신 있는 사람은 깊게 숨쉰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라. 배로 숨쉬라.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에너지가 바뀐다. 넷째, 걸음걸이를 바꿔라.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걷는가? 목적이 있게 걷는다.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다. 자신의 리듬으로 걷는다. 당신도 그렇게 걸어라.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걸어라. 마치 그곳이 당신의 무대인 것처럼. 다섯째, 표정을 바꿔라. 성공한 사람의 표정은 어떤가? 편안하고 자신감 있다. 인위적으로 웃지 않는다. 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다. 거울을 보고 연습하라. 성공자의 표정을 만들어보라. 그 표정을 기억하고 평상시에도 유지하라. 이 모든 것을 21일 동안 의식적으로 연습하라. 처음에는 연기 같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21일 후에는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 된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것이다. 더 많은 존중을, 더 많은 기회를, 더 많은 관심을. 왜냐하면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매 순간 신호를 보내고 있다. 성공의 신호인가? 실패의 신호인가?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십자로에 서 있다. 한쪽 길은 익숙한 길이다. 증거를 기다리는 길,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길,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길, 평범함이 보장된 안전한 길. 다른 한쪽 길은 미지의 길이다. 먼저 믿는 길, 증거 없이 확신하는 길, 새로운 정체성을 살아가는 길, 위대함으로 향하는 위험한 길.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난 수십 분 동안 당신은 진실을 들었다. 500명이 넘는 백만장자들이 증명한 비밀을, 카네기가, 에디슨이, 포드가 실제로 사용한 원리를,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공통된 법칙을.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이해했다. 외부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내면을 바꾼다는 것을, 먼저 새로운 정체성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행운도 아니라는 것을, 성공은 선택이라는 것을,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을.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 누구로 일어날 것인가? 성공을 꿈꾸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성공한 사람인가? 당신이 거울을 볼 때 누구를 볼 것인가? 부족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충분한 사람인가? 당신이 세상을 마주할 때 어떤 에너지를 발산할 것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확신인가? 이 모든 것이 선택이다. 당신의 선택이다. 하지만 선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지속이 뒤따라야 한다. 침묵의 시험을 통과하는 용기가 뒤따라야 한다. 21일. 단 21일만 새로운 정체성을 살아보라. 증거가 없어도 믿어보라.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지속해보라. 매일 밤 잠들기 전 15분.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라. 그 감정을 느껴라. 그 현실을 경험하라.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선언하라.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으로.
매 순간 성공자처럼 걸어라. 성공자처럼 말하라. 성공자처럼 결정하라. 성공자처럼 호흡하라. 연기가 아니다. 연습이다.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진실을 꺼내는 연습이다. 세상은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당신을, 변화된 당신을, 각성한 당신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도 없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다. 일어나라. 걸어라. 시작하라.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주라.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당신의 위대한 가능성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시작할 것인가?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기회는 지금이다. 순간은 지금이다. 시간은 지금이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각성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정을 함께 계속하자. 당신의 시간이 왔다.